7월 12일 수요일 KTN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CNN 방송이 한국을 멋진 국민성을 가진 나라로 평가하면서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습니다. 존 박 브룩헤이븐 시의원 재선을 위해 한인사회가 후원의 밤을 마련합니다. 경제 전문 뉴스 CNBC가 꼽은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주 평가에서 조지아가 3년 연속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모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체류 허가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입니다. CNN 방송이 한국을 멋진 국민성을 가진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성이 좋은 14개 국가를 선정했는데 여기서 한국이 6번째 국가로 꼽혔습니다. CNN 트래블이 국민성이 멋진 세계 14개 국가를 선정한 가운데 이들 국가를 추천 여행지로 꼽았습니다. 1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6번째로 꼽혔습니다. 한국은 흥겨운 술 문화와 전 세계 최고의 술 친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 영화와 패션, 음악 등은 아시아권 대중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른바 한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멋진 국민성을 가진 나라는 브라질이 꼽혔고 이어 싱가포르, 자메이카, 몽골, 미국, 스페인, 일본, 보츠와나, 중국, 호주, 네팔, 벨기에, 터키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존 박 브룩헤이븐 시의원 재선을 위해 한인사회가 후원의 밤을 마련합니다. 관련 소식 스티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룩헤이븐 시 존 박 시의원이 재선 출마를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존 박 시의원은 브룩헤이븐 시의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존 박 시의원은 최근 기금 모금 사이트를 개설하고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존 박 시의원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크게 공헌함에 따라 일본 측이 박 의원의 재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사회에서는 오는 8월 5일 오후 6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존 박 시의원을 위한 후원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편 존 박 시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보궐선거로 당선됐으며 오는 11월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경제 전문 뉴스 CNBC가 꼽은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주 평가에서 조지아가 3년 연속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조지아는 사업 기반은 매우 우수한 편인데 다만 교육과 삶의 질에서는 중간 성적을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 뉴스 CNBC가 조지아는 지역 경제가 건전하고 재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주 2위로 선정했습니다. 또 사업 인프라가 매우 우수한 데다 노동력이 풍부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교육 분야는 다소 개선이 필요하며 삶의 질은 미국 내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지아는 CNBC가 매년 선정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지난 2014년 전국 1위, 2015년 5위, 2016년 8위로 주춤했다가 올해 2위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1위는 아마존,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코스코,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있는 워싱턴이 차지했으며 2위 조지아에 이어 미네소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버지니아, 유타, 테네시, 매사추세츠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지아 영화 산업 경제 파급력이 9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무적입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조지아주가 영화 제작사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선 딜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동안 영화 산업으로인해 경제 효과는 95억 달러입니다. 이는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조지아에서 영화 제작을 위해 소비한 27억 달러를 포함한 것입니다. 지난 2016 회계연도에 지출한 20억 달러와 비교해 3분의 1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조지아에서 제작된 영화와 TV 프로그램은 320편. 이로 인해 영화 제작 관련 직종이 늘어나면서 조지아주 경제 전반에 거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영화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영화 관련 사업에 대해 세금 감면 프로그램 시행이 조지아를 영화 제작 장소로 선정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 정부는 영화 인프라 확장을 위해 대형 영화 스튜디오를 계속 건설하고 영화 산업 성장 동력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조지아의 영화 산업 붐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미국 내 모든 유학생들은 앞으로 매년 체류 허가를 갱신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학업 기간 동안만큼은 체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되는데요. 국토안보부는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모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체류 허가 갱신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기간이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규정이 변경될 경우 유학생들은 체류 허가 갱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심적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학생 비자 체계가 미흡하고 제약이 느슨한 것을 노린 불법 수단 사례가 우려된다면서 유학생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내통과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공개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을 둘러싼 러시아 내통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측 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자신과 관련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아들 도널드가 훌륭한 일을 했으며 공개적이고 투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짜 미디어들이 소식통들이 말하기를 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종종 그런 소식통은 스스로 꾸며낸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공모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내달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2순위와 3순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던 2순위가 무려 2년 3개월이나 후퇴한 반면 3순위는 전면 오픈되면서 역전됐습니다. 내달 8일 영주권 문호에서 지속적으로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던 취업 2순위 발급 우선 일자가 2015년 4월 1일로 2년 3개월 후퇴되면서 승인을 기다리는 예비 영주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 2순위 사전 접수 일자는 오픈 상태입니다. 반면 취업 3순위는 발급 우선 일자와 사전 접수 가능 일자 모두 오픈되면서 2순위와 함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족이민은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 자녀인 2A 순위의 발급 우선 일자만 2015년 9월 22일로 2주 진전됐을 뿐 이외의 다른 순위는 모두 동결 처리됐습니다. 남녀 간의 주차 시비가 총격 사고로 번졌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 벌어진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시비가 총격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디케 카운티 285번 고속도로 인근 라비스타 로드에 있는 타겟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디케 카운티 경찰은 건물 외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본 결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의 차 안에 액체를 부었습니다. 또한 남성 운전자는 계속해서 여성 운전자에게도 액체를 붓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격분한 여성 운전자는 남성 운전자를 향해 총을 쏜 후 달아났습니다. 어깨에 총격을 받은 남성 운전자는 타겟 매장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매장 직원의 신고로 남성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총격을 받은 남성 운전자의 신원은 47살 로버트 헐링이며 위독한 상태라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디케 카운티 경찰은 총을 쏘고 달아난 여성 운전자 타라 무디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와 환율, 지역정보 게시판이 이어집니다.
한일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 정보입니다. KTN 게시판은 맥도날드 제공으로 제작됩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단 1불로 따뜻한 커피, 소다수, 스위트를 즐기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맥도날드.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는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인회 도서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자들에게는 봉사 확인증이 발급되며 봉사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애틀랜타 한국학교가 2017-2018학년도 가을 학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기간은 8월 19일부터 12월 16일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770-495-1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에서는 최승훈 한의학 박사를 초청해 특별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470-415-0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보험에서 소셜시큐리티와 건강보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234-4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스코일스 CN 스테이크 전문점이 전 나루일식 자리에 개점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676-061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돌침대 3호점이 둘루스 H마트몰 9 뉴욕 모피 자리에 개점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680-5234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틀랜타 미랄 선교단에서는 제25회 미랄 사랑의 캠프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250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404-644-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TN 게시판은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497-0015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2일 수요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